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토돌지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토돌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민이 빚 1억 정도만 있어도 벗어나기 힘든 이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빚 있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나라 1인당 가계부채가 얼마일 것 같습니까? 가계부채는 뭐냐 하면 1인당 지고 있는 여러분의 빚, 갚아야 될 돈. 여기 통계청에 나와 있는 바로는 1인당 한 가구당은 한 거의 1억 가까이 되고요. 한 가구당은 1인당은 3,500만원. 약 한 3,600 정도 보시면 되겠네. 3,593만원이니까 3,600만원 정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 평균적으로 한 명이 빚 3,600만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아놓은 돈이 있다기보다는 빚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대한민국 말 중에 빚만 없어도 성공이란 말이 있잖아. 사실 이 말이 굉장히 좀 창피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빚만 없으면 성공이 아니라 디폴트잖아요. 디폴트. 기본값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본값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안 그래요? 여러분, 빚이 없는 건 그냥 디폴트입니다. 게임할 때 초기화된 상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초기화된 상태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다는 거예요.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겉으로 빚 있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빚이 많아. 지금 자동차 구입한 사람들 상당수는요, 빚쟁입니다. 지금 일단 아파트 들어간 사람도 전부 다 빚쟁입니다. 아파트 들어가신 분들. 네. 신도시는요, 싸그리 다 빚쟁이에요. 빚쟁이라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투자자라고 얘기했지만 어차피 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래도 안 되잖아. 그러면 자기들 몫이거든요.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7, 8억씩 빚진 사람도 좀 있고 10억 빚진 사람도 있고 아파트 들어간 사람들 중에 영끌 쪽 중에 인천도 한 6, 7억씩 있고 5억이나 예. 장난 아니겠죠 그분들. 아파트는 뭐 1억은 기본이니까 들어갈 때 보통 2, 3억은 하니까 예, 아무리 적게 잡아도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들도 빚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자동차 구입하는 사람들 중에 일시불로 차를 사는 사람이 사실상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젊은 사람들 중에. 젊은 사람이 차를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현찰로 일시불로 사는 게 아니라 다 그거예요. 이제 올-할부나 아니면 그 선수금 얼마 내고 한 80% 할부하고 다 이런 식으로 삽니다. 네. 여러분 차를 살 때 캐피탈 끼고 사는 것도 빚지고 사는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생각보다 대한민국에 이 빚 좋은 기살구가 많은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 멀쩡한 것 같지만 재정 상태를 보면 이미 빵꾸가 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겉으로 티는 안 내죠. 왜냐? 내가 얘기 안 하면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들 중에 빚 있는 사람도 많고 생각보다 자산을 일구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게 왜 티가 안 나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 돈을 모았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도 빚 있다는 얘기는 어디가 쉽게 얘기 안 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내가 돈 얼마 모았다. 얼마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하는데 그래서 뭔가 돈을 모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잖아. 근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로. 모으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 정서가 뭔가 잘 된 거는 얘기하는데 안 된 거는 절대 얘기 안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 빚은 많은데 어디 가서 얘기하면 창피해가지고 입 꾹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서울에도 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자체가 내가 뭔가 밉보이는 게 있으면 그거 자체를 얘기하는 것을 좀 쪽팔려 하는 정서가 있잖아요. 빚 있다고 하면. 그런데 이 빚을 또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긴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
절대 다수는 뭡니까? 서민입니다. 서민인데 특히 서민은 큰 빚을 지면 안 됩니다. 네. 절대 큰 빚을 지면 안 돼요. 근데 서민들이 큰 빚을 지는 경우가 좀 덜어 있어요. 뭐 사업 같은 거 해가지고 아니면 집을 사가지고. 근데 서민은 내가 전에 그런 얘기했죠. 한번 자빠지면 끝이라고. 복구 안 됩니다. 특히 서민들이 큰 빚을 지면 대부분 못 일어나요. 여러분 아무리 1억의 가치가 예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1억은 큰 돈입니다. 서민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네. 물론 가면 갈수록 1억의 가치가 좀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쉽게 만질 수 없는 돈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노동소득만으로 돈을 모아서 1억 이상 갖추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수많은 서민들 중에 자기가 노동소득을 통해서 악착같이 모아서 통장에 1억 꽂혀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5천도 별로 없습니다. 3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각자의 통장 잔고를 확인하시면 알 거 아닙니까? 예. 점점 돈 모으기 힘들 뿐더러 돈을 모아서 이렇게 갖추는 분들도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민은요, 비 1억 정도만 있어도 정말 힘들어요. 아니, 5천만 원만 정도 있어도 힘듭니다. 일단 왜 서민들이 비 1억 정도만 있어도 힘들고 이걸 이겨내기 어려운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대체로 서민들이 이 버는 돈은요 뻔합니다. 왜? 뻔한 살림이라 하죠. 뻔한 살림. 보통 서민이나 표현하면 이 뻔한 살림에 자꾸 뭐해 왜 이것저것 많이 살려고 그래. 우리 사정 뻔하잖아. 그게 서민이에요. 서민이 버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중위소득 있죠. 중위소득. 그걸 보고 확인하면 되는데 생각보다 대한민국의 중위소득이 그렇게 많이 높지 않습니다. 예. 제가 저번에 중위소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 사람들이 생각보다 뭐 돈 많이 번다 생각하지만 중간, 평균, 그러니까 딱 중간에 걸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금액은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자, 30세 남자는 30세에서 35, 34세까지 중위소득이 세전 304만 원이에요. 그리고 35세에서 39세 사이의 중위소득이 354만 원. 이걸 세금 떼고 계산하면 한 267, 228 이 정도 나오겠고 30대 초반은 30대 후반은 한 300대 나오겠네. 딱 300. 이 정도 벌어요. 서민들 중에서 이 돈도 못 버는 사람도 좀 있고. 버는 돈이 뻔한데 버는 돈이 뻔하다고 해서 세금이 뭐 적게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폰요금 나가죠. 그리고 뭐 공과금 나가죠. 그리고 밥도 사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밥 사 먹고 그 교통비 쓰고. 예. 또 우리나라 서민들이 또 어떻습니까? 남들한테 꿀리는 거 싫어하잖아요. 내가 서민이라 하더라도 좀 갖추고 그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없이 살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보다 서민들이 돈을 많이 써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거칠에 돈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많이 쓰고 여자분들은 백이나 이제 어떤 의상 같은 거에 돈을 많이 써요. 스마트폰도 어떻게 보면 이제 거칠애 중에 하나예요. 서민들이라고 해서 돈을 안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월급 벌어도 달에 100만 원도 못 모은 사람들 많아요. 서민들 중에. 그 월급 받아가지고. 아니면 현상 유지로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 다 써버리면 이 돈 막 1억 있으면 못 갚는 거예요. 예, 못 갚습니다. 왜냐면 서민들의 버는 돈은 뻔하고 거기다 이제 자기들이 나가는 것들 많이 쓰다 보니까.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서민들의 수입으로
요즘 금리와 예, 요즘 금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비 1억이라고 하면 만약에 요즘에 금리가 뭐 1960년 하더라도 이렇게 비싸잖아요. 7% 잡아도 이자만 80만 원 되잖아요. 원금 만약에 뭐 달에 100만 원씩 갚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나중에 갚다 보면 이자도 계속 올라갈까. 그러면 나중에 이제 원금보다 이자가 더 크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근데 버는 돈은 뻔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투자 쓰이다 해야 되잖아. 그래도 이 가파나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가파나가는 속도가. 왜냐하면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물가도 계속 오르고. 버는 돈은 그렇다고 막 확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갚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 지금 빚 때문에 힘드신 분들 많을 거예요. 말은 안 하고 있지만. 특히 요즘에 이제 또 뭐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가 계속 인상된다고 하니까 뭐 은행에 이제 뭐 예금해가지고 이자 받는 분들은 좋겠지만 반면에 대출로 갚아야 되는 분들은 좀 속이 탈 겁니다. 예, 많이. 아니 난 버는 돈이 그렇게 뭐 월급은 그렇게 안 오르는데 뭐 각종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갚아나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게 아니라 느려지는 거죠, 이게. 예. 자, 그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정말 악착같이 갚아나가려면 일 여러 개 하면서 정말 살림 쥐어짜면서 몇 년을 존버하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3번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그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있는데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알바왕이라고 있습니다. 알바로 이제 빚 갚으신 분, 유명하신 분이죠. 한 3억 5천만 원 빚졌는데 알바를 한 8, 9개 해가지고 예, 그 빚을 청산하신 분이에요. 근데 결국엔 몸이 안 좋아서 돌아가셨는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한 대한민국 남자 한 100만 명 있어도 그렇게 하라고 못할 것 같아 나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하루도 안 쉬고요. 360일 중에 단 하루도 안 쉬고 잠을 2시간 자면서 예, 사이사이에 짜투리 시간 있으면 알바로 다 채워가지고 그렇게 일을 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투자 파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투자 파는 것도 쓰리자 얼마나 힘들까. 갚아 나가려면 근데 그렇게 해야 돼. 이게 천천히 갚아 나가려면 내가 봤을 땐 지쳐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좀 도끼 머금고 그냥 내가 빚 갚기 전까지 내 삶은 없다는 생각으로 독하게 마음먹고 그렇게 갚아 나가야 돼. 그러려면 내가 거의 뭐 여가생활, 문화생활은 다 포기해야 돼. 사람 만나는 것도 포기해야 되고 연애 결혼도 포기해야 돼 사실. 빚 갚는데 연애 결혼하겠다고 하는 건 내가 봤을 때는 욕심이야. 굉장한 욕심이에요. 네. 다 스톱시켜야 돼요. 스톱시켜야 되고 뭐 좀 사치 부리는 것도 다 팔고 다 정리하고 네. 정말 일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서 존버하실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렇게 살면 존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못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 인간관계 다 포기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정말 일만 하면서 고정지출 최대한 아끼고 정말 최소한의 쓸데없는 써가면서 지독하게 아껴가면서 몇 년 버틸 사람 있을까? 제가 볼 때 힘들어요. 보통 의지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라는 게 딱 괘씸한다고 그렇게 행동 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그 생활의 타성이나 관성이라는 게 함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서민들은 함부로 많이 벌리면 안 돼요. 예, 서민들은요. 이 복구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말아먹은 거는요. 이게 뭐 4, 5년을 까먹는 게 아니라 10년, 15년, 20년까지 까먹을 수 있고 더 심하면 30년까지 까먹을 수 있어요. 보통 서민들이 이제 자신의 어떤 신분 상태를 나아지기 위해서 장사를 하잖아요. 근데 장사를 할 때 서민들이 보통 있는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다 보니까 주담대로 해가지고 하는데 장사 안 되게 되면 이제 주담대로 했을 때 많이 못 갚으면 집 날라가는 거예요. 그거 많이 복구시키려면요. 그 거의 평생 일해도 복구 못 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결혼한 사람이면 더 힘들어요. 차라리 싱글이 낫지. 결혼하신 분은 더 힘들어. 왜냐하면 식구가 많잖아. 식구가 많으면 나간 돈이 정말 많거든요. 혼자면 차라리 혼자해서 내가 지독하게 아껴 쓴다고 하면 가능한데 식구가 있으면 힘들어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 하고 싶은 것도 많잖아.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산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뭐 1억 있어도 갚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한 5천만 원도 갚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겁니다. 대다수는 그냥 뭐 포기한다거나 아니면 뭐 방치해놓고 그걸 살 거예요. 그런 사람들 꽤 많다고 보시면 안 돼, 대한민국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서민도 많잖아요. 뭐 하나 잘 돼 보려고 무리수 거는 것보다는 있잖아요. 배수진 치는 것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열심히 하시고 현재 가지고 버는 돈을 하찮게 보지 마시고 그 돈부터 아껴서 돈을 모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